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도 벌써 7일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이죠.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상한 질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들 30명, 이 사람들이 청담동에서 심야에 모여 이 술을 마시면서 음주 가물을 하지 않았느냐, 회동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노래 반주를 맡았다는 여성 첼리스트와 그리고 이세창이라는 이름의 정인도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특정 변호사 회사 변호사들과 심야에 술자리를 벌였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또 소문이 전혀 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이 의혹을 제기한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은 그렇지 않아도 대선 전국에서 줄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 공감 TV의 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국정감사장에서 난리가 났죠. 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은 직을 건다. 대신에 김의겸 의원에게 당신은 뭘 걸겠느냐.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게 크게 뉴스가 됐죠. 어쨌든 그 뉴스는 곧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이 목격자라던 첼리스트는 경찰에서 자신의 동거남에게,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동거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도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한동훈 장관이 집까지 찾아간 더 탐사 대표인 전직기자 강진구 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면서도 이 피의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신들이 한동훈이 집 앞에까지 가서 이 배를 누르면서 계시느냐고 묻는 것까지 그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후속 기사가 또 하나 떴습니다. 이 목격자라던 첼리스트 A와,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 첼리스트 A와 이세창, 이분은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 대행을 했다고 하는군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첼리스트와 이세창이 문제의 그날 밤에 청담동이 아닌 역삼동 모처에서 새벽 3시 가까이까지 함께 머물다가 각자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입니다. 어딘가는 대충 아시겠죠. 서초경찰서는 해당 처소의 CCTV와 그리고 A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두 사람이 19일 자정 전에 술집에서 나간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행적을 확인하지 못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자정 무렵에 처음의 술집에서 2km 이상 떨어진 역삼동의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에 새벽 2시 50분쯤까지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A가 먼저 용인으로 출발했는데 이번 의혹의 시작인 동거남과의 통화는 이 용인으로 가는 길에 이루어졌습니다. 불륜의 끝에 동거남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동거남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통화에서 A는 남자에게 청담동 한 술집에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들 30명들이 술자리를 가졌고 자신이 이곳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A는 한동훈은 윤도현 노래를 부르더라,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했고 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기는 검찰 출신들이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를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떻든 첼리스트 A는 귀가가 늦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예 다 막아놨어. 나가지를 못해.
지금 다 끝나서 나가가지고 지금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석한 모임이 돼서 그 자리 주변을 완전히 막았다. 출입을 막았다. 이제 행사가 다 끝나서 이제 풀려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동그라미에게 자신의 불륜을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 일파만파를 낳은 것입니다. 더 탐사는 이 통화를 입수해서 A의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술자리가 겨우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악스러운 현장을 40분간 들려준다며 말입니다. 어쨌든 여성 첼리스트는 이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인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탐사는 지금까지 끈질기게 사실을 추적한다고 해왔습니다. 첼리스트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한 것이죠. 문제는 조선일보를 보면 야권 지지층 70%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70%가 술자리 의혹을 여전히 사실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A가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했는데 그런데도 이 A의 진술이 회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억측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A와 이 세창은 진작부터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걸까요? 한편 청담동 제보자로 알려진 이 A의 전 남자친구 그 동거남은 사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은 파기 책임을 물어 A와 외도를 한 이 세창에게 상간남소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소를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친 이 상간남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아마 이 손해배상의 소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첼리스트 A는 더 탐사로부터 지속적인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가 자신의 주장은 허위였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더 탐사 측이 금전적 지원까지 약속하며 집요하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A가 공개한 더 탐사의 메시지 일부는 이렇습니다.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오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A씨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떨고 있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A라고 불리는 분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첼로 채아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본명이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더 탐사 측이 A와 남자친구 간 통화가 거짓이었다는 A의 말을 듣고도 통화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에게 대응 절차 조언과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긴 더 탐사 측은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열린공감TV도 20억이 훨씬 넘는 돈으로 소송이 서로 걸려있더군요. 거기에다가 더 탐사 측이 12월 달에 받은 슈퍼챗만 7천만 원이 넘어서 우리나라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 탐사 측이 A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A씨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려면 기자회견도 검토해보라. 변호사도 이름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A씨가 동의하면 모든 지원과 비용은 저희가 하겠다. 이런 회유 압박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게 참 온갖 문자가 다 오고 간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작년 12월 28일 소환을 받았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입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버티다 끌려가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박정희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현란한 언변으로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그 뒤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과 개딸 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나.
버티고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가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 우상호는 어제 라디오에서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 이재명을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이재명 대표처럼 수많은 범죄에 연루된, 그리고 그 대부분의 범죄가 발림식 범죄인, 그 발림식 범죄에 연루된 그런 당대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우상호는 이재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빗댔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 참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우상호는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약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라디오 앵커는 이런 말을 그냥 두었을까요? 제가 앵커였다면 당장 제지합니다. 유신 말기 김영삼이 제명된 것과 지금 이재명의 검찰 소환을 비교하는 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더욱이 박근혜, 이회창 두 분은 파렴치 범죄와는 하등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더 괴이한 말은 우상호가 이재명은 구속시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래서 방탄국회란 말은 틀렸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연루된 범죄 중에 뇌물에 연관된 범죄만 벌써 몇 개가 됩니다. 변호사비 대안압 의혹, 대장동 돈 뇌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우상호의 말입니다.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가? 그렇다면 왜 방탄국회를 소집합니까? 우상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남FC를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아주 공적인 범죄라는 것입니까?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다들 아시는 대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이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토지 용도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제3자 뇌물수수 피의자입니다. 법정 형량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아주 높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지난달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재명 측은 전남 광주 방문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두산건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이 각종 인허가를 해준 데 따른 대가가 아니냐며 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날인 1월 8일, 그러니까 내일 바로 다음 날인 9일부터 한 달간 새 임시국회를 여는 걸까요? 왜일까요? 방탄국회 때문입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이 의원총회에서 위기의 경제와 안보, 민생을 방치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소리입니다. 박홍근은 외교통일 국방장관을 상대로 최소 2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와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호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있는 건 아니다.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해야 공백 없이 9일부터 임시회가 이어진다. 방탄하려는 것 아니겠냐.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박정환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생을 위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등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 가결을 약속해라. 쉽게 말해 검찰이 체포동의 요청을 해오면 가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라. 그러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재명은 방탄국회 지적에 소환조사 받겠다는데 웬 방탄이냐며 발끈했습니다.
이재명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질문에 방탄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10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고 난 뒤에 검찰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아마도 국회에 또 체포 동의를 요구하겠죠. 그때 민주당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방탄국회인지 아닌지. 자, 이어서 대장동 게이트 뉴스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 김만배가 중앙의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 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만배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약 2,386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4,400억 정도 중에서 2,386억 원을 자기 몫으로 받은 겁니다.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를 한 뒤에 뉴시스 통신과 그리고 머니투데이를 거쳤는데 이번에 김만배와 동거래를 한 언론인은 3명으로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이제 밝혔죠. 조선일보가 이 기자들이 소속사까지 공개를 하고 나온 것은 아마도 자사의 기자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쯤 김만배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일당 진술에 의하면 당초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3억 원씩 각출해서 A씨에게 총 9억 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김만배가 자신은 속 빼고 자신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자신의 몫은 속 빼고 남욱과 정영학의 돈 6억 원만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B씨는 역시 간부인데 2020년 1억 원을 그리고 중앙일보 C씨는 2019년 9천만 원을 김만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중에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C씨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가 2018년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 8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수표로 총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언론인과의 동거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역식 주고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 외에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1억씩 2억씩 준 거, 그리고 또 아파트도 분양받아 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6일자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지뢰의 뜻 아닐까요? 자,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이게 어제 또 많은 방송에서 뉴스를 탔죠. 친윤 나경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나경원은 설 연휴 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당심에서는 나경원이 1위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리고 친윤 권성동의 불출마로 사실상 친윤은 김기현으로 단일화됐습니다. 그러자 친윤 진영이 다음 수순으로 나경원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안철수에 이어 나경원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 혼전의 3파전 양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경우에 한치 앞을 모르는 대혼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외에 친박세를 여전히 얻고 있는 윤상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윤상현이 있고 또 조경태 등도 출마를 지울주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친윤 공부모임이라는 국민공감,
민들레라는 이름이 출발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국민공감간사 김정재가 6일 라디오에서 나경원을 향해 노골적으로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정치는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나 유의미해서 아무런 결과도 안 내고 접는 것도 아쉬운 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나경원이 얼마 전에 수락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 부위원장과 그리고 기후환경대사 일에 그냥 매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이 부위원장을 하면서 큰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아이를 낳으면 앞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놀라운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곧장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데도 나경원은 강행을 했고 그 발표를 강행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윤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결선까지 가는 걸 넘어 이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파전이 되면 의외로 이 김장연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나경원에 대한 당심의 지지가 여전한 데다가 안철수에 대한 지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이 3파전이 되면 사실상 과반 대표자가 나오기는 어렵다. 예측 불허의 혼전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자칫 김기현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나경원은 당원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 설을 전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출마를 하고 싶을 것인데 그래서 온몸이 근질근질할 것인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친윤 일각에서 그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무진장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6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 문책론과 관련해서 아직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문책론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이 합참의 부인에도 이 의문을 던진 민주당 김병주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출처로 북한 당국을 의심하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주는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과연 김병주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군은 왜 8일이 지나도록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한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P-73? 제가 한번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3.7km로 원을 그린 지역을 일컫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만약 북한 무인기에 폭탄이라도 실려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직선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27km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언제나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